네, 김영일 전문가 전천후로 좀 다방면으로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 전략 알려드리는 그런 전문가죠. 지금은 이슈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슈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 방송을 통해서 팁 많이 주시거든요. 김영일 전문가의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 들어가 보시면은 무료로 다 열려 있으시니까 한 번쯤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서유환님 계시고요. 임용복님 앞서서 반도체의 날이네요 하셨는데 자동차주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목님 인사 또 해주시네요. 그리고 조조아리님 보통은 출첵합니다 이렇게 해서 글을 남겨주시는데 오늘은 계절은 날씨는 좋은데 계절은 꽝입니다 하셨습니다. 아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아, 울랄라 제주님 비가 내리고 바람이 심해요? 아, 제주도의 현재 날씨가 그렇군요. 제주도의 날씨와 같은 그런 날씨가 서울은 또 완전히 좀 다르고 이 제주도의 날씨가 또 여러분들의 계좌랑 또 연동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고 반도체주 많으신 분들은 봄 날씨예요 이렇게 느끼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임표님 바이오주 죽죽팔 타이밍이 온 건가요? 해주셨는데 바이오주 오늘 너무 많이 밀렸죠. 속상하신 분들도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봐드릴게요. 젤파고TV님은 계좌는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하셨는데 플러스로 돌리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지역 난방공사. 네. 예, 44,000원에 9%거든요. 네. 그런데 좀 추가 매수가 언제 가능한지 좀 알고 싶었어요. 아, 추가 매수요. 그러면 네. 최근에 사셨나요? 좀 됐어요. 한 1개월 정도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일단은 오래 사신 거고, 네. 지금 좀 내려와 있는 구간인데, 이 종목 어떤 점이 좋아서 매수하셨어요? 이 PBR이 너무 낮고, 또 네. 정부 시책에 또 그런 게 있어서 또 좀 네. 해봤더니. 네. 그런데 지금은 약간은 좀 손실 구간이시고, 그러면은 중기로 보시는 거세요? 중장기로?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의 성향과 어떻게 해서 이 종목을 접근하셨는지 선택하셨는지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추가 매수 가능한지 이런 부분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끊지 마시고요. 네. 예.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전화 말미에 또 한 번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난방 공사입니다. 44,000원에 9% 비중이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는 약 15%가량의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37,600원 오늘의 종가인데 과연 이 종목 더 사도 되나요?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사는 좋습니다. 작년에 2022년도에 대규모 적자 공시를 내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리기는 했었는데 22년 실적을 보면 4조 1,000억에 영업이익 14,000억이에요. 23년도 실적 같은 경우는 3조 9천억의 영업이익이 3,100억이 나왔는데요. 이게 분기별로 실적을 좀 브레이크다운해서 보면은 4분기에 일회성으로 한 번에 수익이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적자를 내다가 4분기에 1조 매출액이 1조 정도 나고 영업이익이 4,900억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뜯어보면은 회계 처리 변경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매출 채권으로 인식을 하냐, 미수금으로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의 방향이 좀 약간 갈릴 수가 있었을 텐데 어찌 됐던 회계 처리 방법 변경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에 있어서 큰 폭으로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근데 요 회계 처리 방식을 안 한다 하더라도 4분기에는 일회성으로 수익 달성이 가능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서프라이즈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작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찾아보자면 영업이익에서는 3,100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올해 실적 컨센서스 가이던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턴어라운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4,300억이에요. 올해 예상치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3,200억인데 그러면 PER 몇 배짜리죠? 이게 한 3배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냥 전후 관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너무 싼 거 아니야라고 예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실적의 연속성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2022년도에 적자 냈다가 2023년도 온기 실적으로는 흑자가 났는데 이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쳐다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적자, 4분기 일회성으로 한 번의 흑자 전환이에요. 그러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고 2분기 실적 발표할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살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는 살 수가 있겠죠. 60일선 지지되고 20일선 이탈은 됐지만 중기 2편 기준으로 볼 때는 60일선 깨지지 않았으면 35,000원 정도 때 되면은 매수해봐도 될 만한 자리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유틸리티 종목들 같은 경우가 고평가 받으면서 올라가지 않아요. 충분히 고평가 받으면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원자력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뭐 한전 KPS나 한국전력이라던가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뭐 저평가 받고 있는 상태인 거는 맞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높은 멀티플을 받을 만한 근거를 찾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기다렸다 매수하시는 것도 나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매수는 추가 매수 해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어찌 됐던 간에 그 S&P 가격이 계속 좀 빠지고 있어요. 이 S&P 가격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하루에 한 번씩 고지를 해서 전력 가격을 이제 고지를 하는데 S&P 가격이 좀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수익성 관점으로 볼 때는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난방비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주가가 단기간에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들이 좀 약간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가 매수는 한 32,600원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7,000원, 추가 매수는 32,000원, 목표 주가는 4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매수할 때 비중은 어느 정도 싣는 게 좋을까요? 20% 이상은 매수는 안 하시는 걸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9%니까 사신 만큼 일단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면서 가격 제시를 해주셨는데 시청자님, 추가 매수 가격이 꽤나 아래에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네. 그래가지고 추가 매수해서 예. 목표 주가를 45,000원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가격이 32,600원, 손절가 27,000원, 목표 주가 45,000원 이렇게 해서 3개의 가격 구간 산정해 드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잘 대응해 보세요. 네. 네. 가끔 밸류에이션의 함정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현재 딱 숫자만 보고 정말 싸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셨는데 이 실적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업종마다 적용받는 이런 밸류에이션 구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의 시각으로 저희가 이렇게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지역난방공사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다음은 종목 게시판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제니님 오셨고요. 그랜드 슬램님 그리고 임표님도 글을 올려주셨네요. 달고나님은 매수 질문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종목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게시판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지금 게시판에 종목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햇들날님도 LX 세미콘을 이렇게 또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명복님은 자동차주 앞서서 자동차주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아를 또 신청을 해주셨고 그리고 한주라이트메탈은 어제도 아마도 저희가 신청이 좀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다양한 종목군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어떤 종목을 볼지 지금 한 종목만 좀 골라보도록 할게요. 부자대전님도 제우스 이렇게 또 신청을 해주셔서 상당히 좀 많은 종목군들이 골고루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알러뷰님도 그린 파워를 좀 신청을 해주셨고요.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젤파고님은 LG U 플러스 이렇게 또 신청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알라뷰님이 올려주신 그린 파워 보겠습니다. 금양 그린 파워 이 종목을 16,800원에 비중 10%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2만 원 보고 따라 붙었는데 빠졌어요. 오래 안 기다려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2만 원을 목표가로
산정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오늘의 종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내서 지금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하신 모습이네요. 좀 따라가는 매매를 하셨는데 과연 잘 산 건지 이 종목 어떻게 하면은 잘 빠져나올 수 있을지 알라뷰님의 금양 그린파워 보겠습니다. 사장님 어떤 의견이신가요? 회사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그 커버하는 증권회사가 없고요. 그리고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볼 때 PER 한 8배 정도 조금 안 되는 선인데요. 기본적으로 볼 때는 업황도 지금 나빠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의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요 안에서 얼마나 이제 입찰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PO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아요. 회사는 뭐 신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최대주주 지분율 기준으로 볼 때 56% 가지고 계신데 이게 지금 발행 주식수가 1200만 주예요. 최대주주 관련된 지분이 720만 주고 그러면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어요. 지금 480만 주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9% 가지고 있는 유진, 에버, 베스트, 턴어라운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락업 물량으로 풀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확인은 못 했거든요. 근데 요 물량 아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상장하고 지금 2023년 3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1년 됐네요. 1년 됐으면 이 물량이 매물대가 좀 많이 있어 보여요. 그럼 큰 기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차피 회사는 좋은 거는 맞고 그리고 대신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이제 스몰캡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커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시총 1,900억 정도 되는 회사고 작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연간 매출액 2,300억에 영업이 61억, 순이익 155억 달성했는데 탑라인은 성장할 수 있느냐. 2022년도, 23년도 성장이 없었어요. 플랫한 성장이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 때는 역성장이 나왔고요. 올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큰 관건인데 차트적으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래량, 대량 거래가 나왔고요. 대신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사이즈의 회사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내지는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크게 뭐 큰 기대를 하거나 그럴 거는 내용적인 측면은 없어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오늘 대량 거래가 나왔고 막판에 살짝 밀리기는 했는데 자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13,100원 깨지지 않으면 좀 꾸준하게 가지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밸류단에서 부담스러운 자리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바이앤홀드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트레이딩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가 깨지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2월, 3월 달까지 지지부진한 거래가 있었잖아요. 이런 흐름을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깨지지 않고 유지가 13,000원, 200원 정도 때까지 꾸준히 유지가 되면은 다시 한번 엑시트하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기회는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표주가 2만 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11,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양 그린 파워 이 종목 현재 기술적인 위치가 조금 더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자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의견 알려주시네요. 그래서 애초에 목표하신 2만 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13,100원 지지력 테스트 중요하다. 여기에 11,000원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이 유진 에버베스트 턴어라운드 여기에 지분은 1개월짜리 보호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락업 물량 같은 것도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금양 그린파워 물론 오늘은 손실 구간에 있으시겠지만은 따라 붙었는데 잘했나 이렇게 좀 긴가민가해서 알라뷰님께서 좀 확인을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매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오목님은 우등지팜을 사고 싶으신가 봐요.
그리고 장명신님, 독서왕님 종목이 쭈르륵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상담 나도 좀 해볼까 싶으시면은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지금 시청자님이 연결돼 있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삼천리요. 아, 삼천리. 네. 얼마에 사셨어요? 예, 98,250원에 70%요. 그러면은요, 혹시 1년 넘을 때 그때 비쌀 때부터 계속 사모으신 거세요? 아니,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아. 물타기 좀 해가지고 가격을 좀 내린 거죠.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앞서서 사실 이 종목이 딱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작년 4월에 그때 라더견 사태 관련된 종목으로 크게 밀려 내려갔다가 그 이후에 그러면은 좀 최근에 접근을 하신 거네요. 네네. 어떤 점이 좋아 보이셨어요? 뭐 회사도 좀 튼튼하고 우량 주고 뭐 영어 이익도 좋고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고 그래서 샀습니다. 아, 여러 가지를 일단은 좀 파악을 해보신 건데 원래 한번 이렇게 사실 때 큰 비중을 이렇게 실으세요? 그냥 뭐 초보자 잘 모르고 그냥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네. 좀 높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실 수 있는데 잘 사신 건지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볼게요. 잠시만요. 네네. 네. 사실 우리 시청자님이 삼천리가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제가 조금은 걱정이 됐거든요. 혹시라도 그때 전에 사셨다가 지금까지 계속 사모으신 건 아닌가 싶었는데 일단 그건 아니었고요. 한 2달 정도 되셨다고 올 들어서 회사 튼튼하고 우량 주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시청자님 점검을 좀 해보신 듯 합니다. 손실 구간이기는 하지만 손실폭이 크지는 않으세요. 10만 원대 이하로 평균 매수 단가를 맞춰놓은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비중이 70%가 됩니다. 삼천리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슬슬 좀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 같은데 그 1년 전에 있었던 라더견 사태 여기에 그늘에서는 완전히 좀 벗어난 건지 그것도 좀 이야기 궁금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삼천리는 뭐 엄청 우량한 회사예요. 그 라더견 씨가 그 만년 저평가 주식에 그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고 얘기를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원상복귀가 됐네요. 생명을 잠깐 불어 넣어주시고 풍선이 빵 터지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다행인 거는 시청자분께서는 그 전에 사신 거는 아니었고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거래가 조금씩 이제 시장에 이제 관심이 꺼질 때쯤 조금씩 사모으신 것 같은데, 삼천리를 보면 이 회사는 크게는 3가지로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가스, 광명열병합, 지분투자, 이런 일반 투자 이렇게 4개는 갈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사업은 이제 도시가스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실적이 결국은 이제 가스 가격과 관련된 부분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글로벌 어떤 원자재 가격 내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면 수입 단가가 좀 빠지게 되거나 올라가게 되거나 그로 인해서 가격 변동이 조금 갈리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단가가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판매 단가를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킬 수 있을 만한 큰 근거가 됐었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 실적도 나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계속적으로 도시가스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가격 전가를 조금씩 정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가격으로 가격 전가를 조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이런 어떤 유틸리티 섹터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지금은 조금씩 이익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은 충분히 존재가 된다. 다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사업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로 보자면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면 2022년도 98,000원 했던 주가가 52만 4천 원까지 주가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대 매매로 인해서 엄청나게 빠져서 다시 원상복귀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상담해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게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그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 주식이고요. 그리고 그 일전의 거래량에 비해서 많이 소외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당연지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이익이 좋았고 이 회사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다 하더라도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큰 중요한 건데 작년에 그 매년 800억, 700억, 요 1000억 단 밑에서 수익이 났던 회사가 1700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배당이 3% 정도 났습니다. 이거는 너무 미미해요. 앞으로 뭐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너무 좀 아쉬운 부분에 뭐 주주환원 정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들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뭐 대주주 지분율이 39%예요. 그러면은 절반 정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 지분은 지배구조 이슈에서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지분이기 때문에 가령 이런 주식이 대주주 지분이 30% 미만의 배당도 안 하고 수익이 나는데도 배당도 안 하고 이러면 요거는 좀 약간 타깃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타깃이 될 만한 주식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업사이드의 관점으로 볼 때는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익 개선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말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관점으로 볼 때는 시청자분께서는 1분기, 2분기, 올해 상반기 실적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목표 주가는 10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매도로 86,6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회사는 좋은데 작년에 1년 전에 있었던 이 해프닝 이 이슈에서 완전하게 좀 벗어나지를 못한 상황이라 다소 좀 보수적으로 진단을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더 질문 있으세요? 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종목을 네. 좀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네, 빠져나오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천리 진단해 드렸습니다. 회사는 좋은데 오히려 이렇게 또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또 시간이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겠죠. 좋은 회사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반도체 강세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신 것 같아요. 추격 매수했습니다. 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고 또 없으신 분들은 더 살까요?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수 질문도 많고요. 다음으로는 종목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LX세미콘 해뜰날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81,200원의 비중이 5%입니다. 현재는 약수익 구간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후발 투자로 갈 듯한데요. 하셨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장 강했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이 반도체, IT 관련된 종목이긴 합니다. 과연 LX세미콘 얼마에서 더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종목까지 차례가 올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장님 의견 어떠세요? 빠진 만큼 빠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도 부담되는 선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업황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23년도 상반기 지나고부터 계속 좀 밀렸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회사는 LG그룹에서 LG 디스플레이를 대상으로 해서 IC 구동치 컨트롤러를 뭐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고객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마진 나지 않고 꾸준하게 어쨌든 적자가 나지 않는 구조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대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면 실적으로 보면 2019년도에 매출 8천억 했던 회사가 드라마틱하게 LG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요거는 간단하게 보면 LG그룹에서 밀어주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올해 이 회사가 작년에 힘들었었던 부분들을 털어내고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으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가격은 주가적으로도 많이 밀려있는 가격이라서 매수를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업황이 여전히 안 좋은 관점이고 그리고 보면 LG 디스플레이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힘든 상태예요. 지금 추가 매수 하시는 거는
실적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지금 이 실적 컨센서스가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최소한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주어진 컨센서스가 매출 4,657억에 영업이익 350억인데 이만큼 나와주면 추가 매수는 조금 더 해보셔도 된다. 그리고 매수 가격이 좀 많이 싸게 매수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비중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천천히 매수해보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매수를 하시되 지금 이 구간에서는 멀티플 15배 기준으로 보면은 한 11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1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7만 4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해뜰날림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요즘에 반도체가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고 안 봤던 종목도 하루 만에 장대 양봉으로 신고가 쓰기도 하는데 실적을 확인하려면 이미 한 달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사이에 급등을 해버려서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주식은 어쨌든 설계하는 주식이라서 대표적인 팹리스 업체인데 LG그룹에 편입이 되고 나서 LG그룹에서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 종목인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업황 사이클로 보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기대할 만한 것들이 중국 쪽에서 PO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국내 자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턴어라운드 나올 만한 어떤 근거를 찾기가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LG그룹에서 대표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팹리스에서 이렇게 CR 없는 회사 찾기가 어려워요. 뭐 대표적으로 있는 회사를 찾자면 뭐 아나페스는 삼성 벤더고 TLI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회사가 LG 벤더인데 이런 회사들 실적 보면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세미콘 같은 경우는 LG에서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 회사라서 네. 올해 1, 2분기 실적 보고 매수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도 좀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LX 세미콘은 1분기 실적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그리고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가신다면은 기업가치상으로는 한 11만 원 정도까지 열려있는 종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다음은 게시판에서 아름다운 사랑 필명 쓰시는 분이고요. 오늘 제약바이오를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많이 밀려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 외로 제약바이오 오늘 많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사랑님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도 제약바이오긴 하지만 별로 안 밀렸거든요. JW 중해제약입니다. 오늘 종가하고 매수하신 가격이 또 큰 차이가 없습니다. 33,300원에 비중 10%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JW 중해제약 오늘 0.6% 하락으로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 대비로는 선방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알테오젠이나 HLB처럼 근래 들어서 이슈가 있다거나 급등하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방향을 어떻게 잡게 될지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려주시죠. 중해제약 같은 경우가 몇 가지 자회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바이오 주식들 같은 경우가 10년 사이클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10년 사이클 주기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을 시장에서 몇 가지만 찾자면 알테오젠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차은우 알조라고 할 정도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알테오젠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레고캠 바이오도 있고 알테오젠도 있고 그 외 종목들 보면은 한미약품, 유한양행 올해 초에 라이센스 아웃한 종근당까지도 엮여 있는데 중해제약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보면은 해외 파이프라인을 라이센스 인을 해서 자사 제품을 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블록버스터급은 또 아닌 것 같고요. 고혈압이랑 고지혈증 치료제인 리바로 패밀리를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2003년도에 코아제 거를 라이센스 인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햄리브라라는 제품을 라이센스 인해서
SC 제형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내용을 좀 뽑자면 모멘텀을 찾자면 그 딱히 뭐 모멘텀을 찾거나 그럴 만한 제형은 또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탑라인적으로 우리가 좋아질 만한 것들, 우리 보통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 보면은 다들 에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라이센스 아웃인데 요 중해제약은 라이센스 인으로 이제 조금 자사 제품화를 좀 하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뭐 ACD라던가 뭐 GLP-1 같은 경우 어떤 그 비만 당뇨 치료제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거나 그런 어떤 섹시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플레이 하시기에는 뭐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만한 것들은 실제로 찍힐 만한 종목들에 있어서 뭔가 매력적인 종목들은 뭐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만 뭐 중해제약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뭐 우리 뭐 수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뭐 신약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뭐 바이앤홀드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꾸준하게 실적에 찍히고 있는 종목은 분명하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모멘텀 있는 주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4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비중도 그냥 10%만 네, 그대로 그냥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뭔가 좀 역동적인 움직임을 기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다만 회사는 꾸준하니까 이 종목 큰 욕심보다는 목표 수익률 한 20% 정도 잡으시고 여유 있게 꾸준히 좀 들고 가신다면은 4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JW 중해제약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매수 문의가 중간중간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제약보이버만큼이나 로봇주들도 전체적으로 좋지 못했는데 유튜브에 달고나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고 싶으시대요. 아무래도 로봇주 가운데서 거의 대장 역할을 해줬던 그런 종목이죠. 오늘장 약 4%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7만 9,100원이 오늘의 종가고요. 이 종목 사도 될지 그리고 산다면 매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이제 며칠 전이었죠. 아마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로봇 가전 박람회를 끝나고 나서 당장의 모멘텀은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다들 얘기하는데 저도 그 객장에서 그 삼성 계열사는 언제 편입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뭐 삼성에서 지분 투자한 건 맞는데 대주주가 58%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삼성 계열사로 편입이 될 가능성은 저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시드 투자라고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상장돼 있는 회사인 건 맞는데 당장 실적을 기대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뭐 2025년도 매출의 가이던스가 1,000억에 310억 바라보는데 올해 목표 매출액이 300억에 영업이익이 68억이거든요. 그런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3조 4천억입니다. 그러면 멀티플 기준으로 보면은 200배가 넘어가는 선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매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단기 흐름으로 쫓아가서 손절매냐, 익절매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형국으로 봐서는 제가 항상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루닛이라던가 관련된 종목들 꽤 많잖아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향후 10년치 거 다 땡겨서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어차피 종목의 선행은 결국 실적인데 우리가 향후 분기 실적을 커버하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내년 내후년도 시기 땡겨가지고 실적 밸류에이션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정말 큰 소설 쓰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관점으로 볼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로봇 관련주들은 플레이 하시기에는 그냥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단기 2평 기준으로 볼 때 단기 5일선 20일선 꺾이면 매도하시고 중기 2평 60일선 꺾이면 그냥 추세 이탈리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정의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60일선 기준으로 볼 때 지지되면 17만 1,000원 정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셨다가 20만 원 정도 뭐 돌파되면은 20만 원 짧게 매매하시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지분 관계 다시 한 번만 좀 점검을 할게요.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을 합하면 한 35% 정도 되고 삼성전자만 지금 15% 정도 비중이 있어서 특수 관계인 빼고 최대 주주인 오준호 씨 지분하고 지금 삼성전자 2대 주주인 삼성전자하고의 지분 차이가 3%가 채 안 나거든요. 3%만 더 사면 일단은 1대 주주로 삼성전자가 되는 이런 가능성을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네. 삼성전자가 그 상장사 기준으로 볼 때 그 피인수한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지금 불현듯 생각을 해봤는데 네. 따로 떠오르지가 않아서 저도요. 상장 회사들 중에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자회사 편입한 회사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해보면 지금 기준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해외 사례는 뭐 하만이나 이런 게 떠오르는데 그렇죠. 국내는 저도 네. 그래서 그렇네요. 어찌 됐든 간에 삼성전자가 시총 3조 4천억 정도 하면은 그래도 중형 미들급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를 인수합병한다라는 거는 조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드 투자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올해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M&A 관점으로 해서 어떤 주주분이 뭘 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기 뭐 의장이신 분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M&A에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 봐서 삼성전자는 M&A 시장에서 그렇게 되게 작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그거 감안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면 그 정도 선으로 인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추가 뭐 3조 구간은 저는 좀 많이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소 좀 로봇주 전반에 있어서 좀 보수적인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삼성그룹주로 편입이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 부분은 조금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매수 질문까지 저희 마지막으로 종목 상담해 드렸습니다. 내일장 준비해 볼게요. 내일장도 삼성전자 외 이 반도체주들의 독주가 될 것인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참고로 지난주에도 반도체주들 봐야 된다라면서 이 반도체주 특히나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종목 몇 개 꼽아주셨는데 그때만 사셨어도 지금 두 자릿수 수익을 내고 계실 겁니다. 종목 콕 집어주시니까 지금부터 좀 들어볼게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오늘 삼성전자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저도 조금 좀 놀란하더랬는데요. 이게 어찌됐든 이게 그 시기가 항상 버블이라는 거는 그 시점에서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1, 2년 지나 보면 그때가 버블이었구나라고 다들 아니까 지금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은 다들 계좌 열어보면 수익 났던 계좌들 다 마이너스 나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보면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작년 초까지가 버블이었고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힘든 시기다.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도 제 생각은 일부 좀 버블에 놓여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버블이 안 좋은 것만은 또 아니에요. 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자리에서 굉장히 매매 많이 하셔서 단기적으로 매매 잘하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버블인 구간에서 시장 주도주는 여전히 반도체 테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올해 내내 HBM AI, 온디바이스 AI, 뭐 DDR5, 뭐 NPU, 칩셋 관련된 종목들은 올해 내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HBM, AI 가속기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찍혀요. 찍히고 드라마틱하게 찍힙니다. 특히 하반기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볼 때는 단기는 반도체 섹터들이 굉장히 좀 매매를 많이 해볼 만한 룸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2분기부터는 어닝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씩 바닥 구간에서 좀 탈피할 만한 재료들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 리튬 가격, 탄산 리튬 가격 기준으로 볼 때 올해 2월 달부터 탄산 리튬 가격이 한 40% 반등이 나왔거든요. 아직까지 실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꽤 많이 남아 있기는 한데 여전히 비싼 거는 맞지만 바닥 구간에서 리바운딩 충분히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을 만한 종목들이 있다. 그리고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PNT, 포스코 퓨처 이렇게 관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에 상당히 좀 포커싱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슬슬 2차전지 쪽으로도 바닥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봐도 될 타이밍이다 의견 주시네요. 1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지문상 차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진짜 쉬운 진단 찾아주시고 인사 나눠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 여러분들과도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윤기숙님 잘 보고 갑니다 해주셨고요. 아름다운 세상님 어머 당첨이라미 하시면서 저희 진단해드렸는데 잘 들으셨을 테죠. 그리고 달고나님 햇들날님도 모두 다 이렇게 반응을 남겨주시네요. 진단 감사합니다. 잘 참고해보겠습니다 하셨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저희 오늘 진단은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찾아주신다면은 저희가 더 많이 빠르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함께하고 계신 분들 아직도 구독 안 하셨나요? 매일매일 들러주실 때 구독해 놓으시면은 저희 영상 올라갈 때마다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그 내용 조금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은 바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구독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선물 마련해 두고 있으니까 구독 이벤트도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